취업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노동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 공약입니다. 최근 실업률이 5%까지 오르는 등 꽁꽁한 노동시장을 녹일 각 대선 후보들의 해법은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복지공무원 같은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민간기업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 일자리 50만 개를 추가한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무실에도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공약 발표 당시 당 내에서조차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문 후보와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고용 친화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어 민간이 고용 창출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안입니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 보장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일자리 교육훈련 청년에겐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을 전면으로 내세워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고 이를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이번에는 비정규직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서 비정규직 일자리 줄이기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 비정규직 철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와 공정임금제로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매일 반복되는 직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무에 맞는 보수체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내하청 문제 해결 카드도 들고 나왔습니다.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로 책임지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요지입니다. 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유제한 규제와 배상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유 후보는 차별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을, 심 후보는 비정규직만 뽑아 쓰는 사업장에 불안정 고용 유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심 후보는 나아가 파견법 자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3년 내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구체적인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후보들은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일부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거나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 노사 상생입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16개월째 멈춰선 상태로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끊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김준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노사정위원회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을 일방 추진하자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위원회를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16개월째 멈춰선 노사정 대화를 되살리고자
대선 주자들도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 상생과 일자리 창출에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실업자까지 의무 가입하는 노동회의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으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미 수명이 다한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신 노사와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10%대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을 30%까지 끌어올리고 단체 협약 적용률도 50%로 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노사정의 합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안 후보는 또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근절하고 초기업 단위 노조의 단체 협약 효력 확대 등을 통한 노동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노동 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준혁입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했으며 경쟁률은 35.2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4,910명 선발에 17만 2,747명이 응시해서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많아서 경쟁률이 다소 떨어져서 35.2대 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4,120명 선발에 16만 4,133명이 응시해서 3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동의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6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곧 공모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청년 5,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가 떠난 자리를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 채워주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 보상 관광객은 약 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9천 명보다 65% 급감했습니다. 중국인 보상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난해 27만 명을 뛰어넘어 보겠다던 관광공사의 보상 관광객 유치 목표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무슬림과 동남아시아권 단체 보상 관광의 방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에는 현대차 인도 판매법인의 직원 445명이, 2월에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판매회사 임직원 1,154명이 들어왔고 오는 15일엔 대만 보험회사의 단체 관광객 3,000명이 입국합니다. 6월엔 일본의 대형 통신 판매회사 단체 관광객 4천여 명도 제주를 찾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기업체 인센티브 단체는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약 1.8배 정도 높은 소비 성향을 가진 부가가치가 매우 큰 관광객들입니다. 유럽과 남미 지역 단체 관광객 유치도 성과를 내고 있고 신흥시장인 인도에서 한국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유커가 발길을 끄는 점은 분명 악재지만 국내 관광업계가 지나친 유커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지난 7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8의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LG전자와 애플도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은 만큼 각사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곽준영 기자입니다. 갤럭시 S8의 사전 예약 판매 첫날, 스마트폰 체험존을 찾은 고객들이 신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직접 조작해보기도 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오는 21일 공식 판매를 앞두고
예약 판매 첫날부터 각 이동통신사 매장과 온라인몰에는 구매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 예약 판매 전용 사이트는 한때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노트의 반응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갤럭시 S8 플러스라든가 그냥 8도 두 가지 다 많은 예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갤럭시 S8 판매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G6는 국내 출시 이틀 만에 판매량 3만 대를 넘어섰고 첫 주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초반 기세가 무섭습니다. LG전자는 갤럭시 S8 예약 판매 돌입 당일 북미 시장 11개 이동통신사를 통해 G6를 출시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7 스페셜을 깜짝 출시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간판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국내 커피업계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마신 커피가 약 250억 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25% 늘어난 것으로 인구를 약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1인당 연간 500잔의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종류별로는 커피 믹스가 132억 1천만 잔으로 가장 많았고 캔커피 등 커피 음료가 37억 9천만 잔, 원두커피 36억 4천만 잔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약 8조 7,906억 원으로 3조 원대 초반이던 10년 전에 비해서 3배 가까이로 커졌습니다. 길 잃은 아이나 치매 노인을 찾는 일부터 밤늦은 시각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까지 최신 IT 기술이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더 똑똑해진 일상 속 CCTV가 범죄 예방과 해결은 물론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어둑한 저녁 길 위, 한 노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무작정 길을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따라 CCTV는 렌즈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실종 신고 4시간 만에 치매를 앓고 있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CCTV 관제센터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최근엔 IT 기술을 접목해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는 자동으로 분석 인지하여 사건을 예방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귀갓길 안전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혼자 걷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 속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이 촬영돼 경찰과 관제센터로 위치 정보와 주변 사진이 전송됩니다. 관제센터는 즉시 주변 CCTV 화면을 띄우고 상황을 분석합니다. 위급 상황이라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겁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부터 초등학생 어린이까지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지능화된 CCTV는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취업사관학교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선호가 높고 취업에 유리한 간호조무사, 죄가제빵, 헤어미용, 특수용접 등을 교육하는 9개 기관을 선정해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취업사관학교는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과 수료 후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훈련과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꿈드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각 훈련기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들마다 노동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각자 구체적인 공약은 다르지만 OECD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많은 부조리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편법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노동 환경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현행법의 틈새를 악용하고 있는 나쁜 관행만 바로잡아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편법 중 하나가 이 포괄 임금제인데요.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는 이 과도한 초과 근로는 물론 이 공짜 야근까지 가능하게 하는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본인이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 누가 먼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적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속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매달 일정하게 기본 임금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지도 않은 야근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네, 야근과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면 될 텐데 왜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걸까요? 그럼 월급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포함시켜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연봉이 3,600만 원인 A씨의 경우 월 기본임금이 300만 원이 아니라 기본급 약 200만 원의 각종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시켜서 월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야근이 일상 업무인 경비직 혹은 생산직에 대해 월급에 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관례에서 비롯된 건데요. 지금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초과 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야근을 하게 된다면 이미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초과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소위 퉁치기로 수당을 계산하다 보니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에 공짜 야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초과 근로수당을 퉁치게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엄연히 법적으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엄연한 불법인데요. 이 대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이 법적 수당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임금제의 적용에 대해서도 감시, 단속 업무 등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이 힘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괄임금 계약 체결은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사무직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불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초과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무려 41.4%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체불된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뭔가 더 강력한 처벌 또는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역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 회기에는 처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만 지켜도 이런 부조리한 상황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적인 취지는 연장 근로를 최대한 하지 말고 만약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가 반복되면 고용을 늘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포괄임금제라는 편법 때문에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원래 보장된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네, 이 사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포괄임금제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상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노동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꼼수가 통하지 않고 원칙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먼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